2월부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죠. 설날에도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갔다 오고 예전부터 만났던 남자가 있었다고 발견을 한 거죠. 남편이 주는 돈으로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고 그 사진을 남편인 의뢰인에게 보내며 도발을 합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의뢰인의 베트남 아내가 이 남성의 다는 이 문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보보정 PD입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충격적인 결말. 그 이야기는 지난 6월로 되돌아갑니다. 어느 날 제 제보 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옵니다. 아내가 의심스럽다, 그런 흔한 제보 메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요청한 그날 이 의뢰인은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 저희 채널에 출연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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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담한 표정의 의뢰인, 대체 그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저희 채널에 찾아오게 된 걸까요? 올해 55이고요. 천안에서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원래 저는 이제 국제 결혼에 별 관심이 없다가 예전에 이제 한번 저도 결혼을 한번 실패를 했었고 남들처럼 이제 똑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국제 결혼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서 서서히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늦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국제 결혼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의뢰인. 그런데 이 의뢰인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외 그 데이트 사이트에 이제 제 신상을 올려서 프로필을 올린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마음에 들면 이제 메일을 보내서 그쪽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그 아시안 데이팅이라고. 이거 누가 아니요. 저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아시안 데이팅,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미프나 헬로우톡 같이 흔한 그런 사이트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의뢰인은 이 사이트 내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데서 만나셨다고 하십니다. 이건 한국 어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외국 어플이더라고요. 작년 한 1월달, 2월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연락처를 알아서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죠. 이 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여성, 이 여성과 의뢰인은 몇 달의 채팅과 영상 통화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남성은 하노이로 날아가게 됩니다. 4월달 처음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9월달에 이제 베트남 처음 갔거든요. 가자마자 이제 도착하고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부모님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그 하노이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친구들 저를 되게 좀 반가워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총 6번을 갔다 왔어요. 6번 다녀오셨어요? 설날에도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갔다 오고. 첫 만남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 의뢰인은 떼시죠. 설날에도 이 여성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여성의 집을 방문,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다음부터 이 여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낌새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이렇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 뭔가 조금씩 약간 좀 느낌이 좀 틀렸어요. 뭔가 좀 소홀해졌다던가 뭔가 좀 말을 할 때 좀 눈을 못 마주친다던가 이런. 뭔가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이 여성의 행동.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의뢰인은 애가 타는데요. 그때 이 남성은 이 여성의 페이스북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신저를 주고받았으니까 페이스북 되는데 다 연관이 되는데 제 핸드폰이 지금 2대를 써요. 이쪽 핸드폰에는 이제 계정을 연결해서 차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쪽에서 그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은 이름이 4-5개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들어가서 확인해봤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 이 여성은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편의 돈으로 하노이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또 다른 핸드폰으로 찾아본 이 여성의 사생활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자까지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여자가 이제 예전부터 만났던 남자가 있었다고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아내의 또 다른 페이스북 계정에는 베트남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수도 없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는 다 돼 있죠. 작년 12월에 한국 혼인신고는 하셨고 어학당에서 이번에 교육을 다 마치고 수료를 다 했거든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하노이 시내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저 몰래 계속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됐죠? 그 계정에 이 핸드폰을 들어가 보니 다른 계정에 똑같은 이름이 있길래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남자랑 사진 찍은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 계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바로 이 계정이 아내가 남편에게 처음 알려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그런데 팔로워가 1000명이 있는 또 다른 계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름 같은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남친구 계정이고요.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남자가 처음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아내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이 남성. 그런데 이 남성이 충격적이게도 남편에게, 제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나는 지금 그녀와 함께 있다. 그녀와 연락을 끊어라. 그리고는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들을 남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폭로. 나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를 포기해라. 당신을 베트남 법에 의해 신고하겠다. 아, 같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있다는 거를 너무 잔인한데요? 한국에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겁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이 남성이 보낸 메시지를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의뢰인.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있었던 상황인 거고, 여자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42이에요. 42. 남편일 수도 있겠다. 이번엔 베트남 문신남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문신녀가 아니라 문신남입니다. 진짜 함부로 가서 따지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 베트남. 이 남성이 마체테라도 들고 나오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최근에 갔다 왔죠. 6월 12일 날. 그때는 이제 너 이런 사실을 뭐 이렇게 인정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거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용서해주면 자기는 그냥 열심히 그냥 같이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6월달 의뢰인은 하노이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잘못했다고 말하며 이 남성은 예전의 남자친구이며 자기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남성과 끝났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남성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자기네 집에 자기가 사는 집에 찾아왔다는 내용이고요. 과거의 일일 뿐이다. 미안하다. 그런데 이 해명 사실일까요? 너와 내가 빨리 헤어지길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올린 사진과 오래된 영상이 많다. 옛날 영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옛날 영상 아니라고. 이거는 제가 주고 온 선글라스입니다. 이 선글라스가 직접 사주신 선글라스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정리해보자면 의뢰인이 쓰고 있었던 이 선글라스를 아내에게 주고 왔고 아내는 그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로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옵니다. 이거 제 사진인데 제가 쓴 이 사진. 커플로 똑같은 거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베트남에 갔을 때 주고서 온 거예요. 결국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현재의 연인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여성은 교묘히 남편을 속인 채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둘이서 동거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투부부 채널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 선글라스가 의뢰인이 아내에게 주고 온 바로 그 선글라스입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과 혼인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고 이 남성은 뻔뻔스럽게도 그 사진을 남편인 의뢰인에게 보내며 도발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까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합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저희 의뢰인을 베트남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죠.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의뢰인의 베트남 아내가 이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 문자입니다. 이 남성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남성이 의뢰인에게 보내준 이 영상 자료, 이 자료들을 본다면 아내와 이 남성이 동거 중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이 임신 역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게 업체를 통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2천 정도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뭐 숙소비 필요하다, 뭐 생활비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래 원없이 한번 네가 공부하는데 그냥 전념하라고 해서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시고. 달달이 보내준 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더 들어갔어. 결국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한 번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아들이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무려 3천만 원의 총 피해 금액. 그런데 끝끝내 이 여성은 마지막까지 피해자 남편에게 금전을 요구했고요. 이에 이 남편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뢰인요,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버렸고요. 이 여성이 입국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이혼남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으셨는데 원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제가 원하는 여성을 그 이상형을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래도 나쁜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지금 이제 한국어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해서 아마 지금도 아마 다른 한국 사람을 좀 찾고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이제 혼자 단독으로 그 결혼을 준비하지 마시고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개인 어플이나 모르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안 당하겠다고 뭐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죠. 한 남성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속이고 그가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현지에 있는 남자친구와 동거, 여행, 애정행가까지 벌였던 이 여성을 공개합니다. 여성의 이름은 딘투nga, 하노이 인근 푸토성 출신 83년생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매달 남편이 주는 100만 원을 받아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지속했으며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도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프, 헬로우톡, 아시안 채팅 등의 앱이나 사이트에서 이 여성을 목격하거나 현재 채팅을 주고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여성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업체의 비용 때문에 업체를 믿을 수 없어서 스스로 연애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남성들. 하지만 이런 연애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이 여성을 완전히 믿을 수 있냐는 건데요. 어쩌면 그동안 수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알아채지 못했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결혼 사기의 책임은 무조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